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제가 이 오케이를 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반대 정파와 경쟁을 통해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 후로 금문, 국로 이런 똥파리들의 세력과 그 다음에 경기도에 진입하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 깊게 내린 토건 세력이라든가 경기도 내의 이해 세력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삼성으로 의심되는 거대한 이 공룡 기업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저는 이런 삼성이 개입이 됐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정치사에서 삼성이 개입된 이런 정치 재판에서는 삼성의 그런 사법 인력들, 막강한 그 사법 파워들이 거의 100%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는 싸움을 이재명 도지사가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해왔죠. 거기에다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맥이라든가 연줄이라든가 정치적 파워, 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순수한 시민들로 조직된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어떤 단결력도 부족했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일치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은요, 내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끝까지 힘을 합치고 외치고 힘을 합치고 그다음 요구하고 분노하고 했던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에게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도 한번 드리고, 저도 한번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난 10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의지를 한번 다져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산대 오거리에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최식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주지 않으면요, 힘을 응집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폭제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 최식님이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런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울분이 응축돼 있고 분노는 이렇게 차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기가 상당히 순수한 국민들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 기폭제 역할을 우리 최식님이 중지를 모아주셨고, 그리고 많은 이재명 도지사 응원하셨던 분들이 성남지청에 가서 이렇게 많은 집회활동을 또 힘을 모아주셨던 것은 추억인가요? 좋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에 응원했던 분들을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어깨도 한번 토닥거려 주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물론 내일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임박해 있는 것도 있지만 왜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이 유죄로 판결되면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 새롭게 등장하는 한 정치인이 추구하는 어떤 시대 정신, 이것이 붕괴되는 그런 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시대 정신이 뭡니까? 정치 지도자라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지자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 중에 시대 정신을 추구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국회를 한번 보세요. 무슨 시대 정치인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뭡니까? 억강부약,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 유죄로 정치적인 판결로 제거가 되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이런 공정국가, 정의로운 국가는 붕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인을 제거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범죄이고 사법살인이 그냥 개인적인 한 정치인에 대한 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염원을 짓밟는 그런 사법살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1심 재판은 이재명 도지사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를 선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은요,
적당한 타협의 재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죄 아니면 무죄인 거야. 그리고 일부 뭐 공소기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소기각은요, 이 재판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그냥 형식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돼서 뭐 공소기각을 결정을 한다, 그렇게 해봤자 다시 검사들이 공소장을 수정을 하고 지적받은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똑같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은 별로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또 재판이 길어지는, 또 다시 반복되는 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은 뭐 별로 중요한 재판이 아닙니다. 공소기각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다시 또 재판을 하게 되니까 공소장을 다시 또 제출하거든요. 확정력 있는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고 일단 2심까지 가가지고 2심에서 또 유죄 판결로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제시하는 근거가 충실하다면 2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재판은 저는 일도양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판을 한번 해보신 분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 이런 다양한 재판 결과를 보면요, 검사의 구형에 거의 한 50%, 60%를 선고하는 게 일상적인 그 선고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600만 원을 선고했고, 형님 강제 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1년 6개월을 이렇게 구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뭐 이런 재판 사법부의 인식이나 선고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그 50%를 선고한다고 보면 돼요. 이 600만 원이라는 거는요, 선거 현재 기소된 게 세 가지잖아요. 대장동, 형님 정신병원, 검사 사칭인데 각각 200만 원을 구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0, 200, 200 이렇게 해서 600을 채운 것이고, 직권남용은 뭐 1년 6개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권남용은 1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되면 이게 징역하고 또 금고는 다른 거죠. 이 정치재판이니까 당연히 금고를 선고할 수밖에 없죠.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뭐 이렇게 또 자격이 정지가 되고 박탈이 되는데, 기존의 정치 흐름, 기존의 사법부의 일반 형사재판이라든가 선거사법 재판을 봤을 때는 절반을 선고한다고 봤을 때 뭐 300만 원을 선고한다든가, 아니면 뭐 징역 또는 금고 6개월을 선고한다든가,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든가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건 원치는 않아요. 유죄 아니면 무죄인 거야. 대부분은 뭐 100만 원 이하라, 그 다음에 뭐 1년 이하의 금고형이라도 선고받으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죄야. 그냥 완전히 무죄가 선고돼야 되지, 그냥 뭐 80만 원이 선고된다든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선거 이 재판이 유죄로 선고된다면 절대로 100만 원 이하로는 선고가 되지 않아요. 무죄면 무죄인 거지,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최하 뭐 200에서 300은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사 사칭은 뭐 냅두고,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검사 사칭하고 그 다음에 뭐 형님 정신병 관련한 문제는, 형님 정신병 관련한 거는 현재 직권남용하고 선거사범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형님 관련 문제랑 검사 사칭 문제는 자신의 그 법적 판단을 표현한 것이고, 토론회라는 도지사 후보 토론회라는 이 토론회 절차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담에서 밝혀진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 제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의견 표현하다 보니까 충분히 뭐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게 가만히 돼서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토론회라는 이 특정한 상황, 긴박한 상황, 짧은 발언 시간,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아마 그 검사 사칭이라든가 형님 정신병 관련 정신 진단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그 선거 사범에서 제가 말했지만 그 선거 공보에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200, 200, 200을 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저는 무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거 공보는 인쇄물이잖아요. 명확하게 그 5천 몇 억이라는 이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엇갈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이 5천억이라는 게 민간 개발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다는 이런
공직자가 가져야 될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이라는 가치 부여를 하고 판단을 한다면,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법부 같은 경우는 글자 싸움, 문구 싸움, 문장 싸움, 이 짓거리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천억이라는 숫자가 과장된 표현이냐, 허위 표현이냐,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사전 이 확정식이라는 그런 사업 개발 방식이라는 사업이 복잡하고 매우 그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똑똑하고 좀 명확히 알고 공부를 하면 좋은데, 재판부가 무슨 문과생들이 뭘 알겠어요. 다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식 해석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많은 판결문이나 이런 언론 보도라든가 법원이 판결한 그 사례들을 보면 무슨 전문적인 소견을 밝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법 조문이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피고인이 표현했던 그 문구, 그 국어적인 해석에 집중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동 선거 공고 문구가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의 유죄를 선고하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법원이 이 대장동 사업이,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공익적 가치, 공직자로서 수행했었던 그 참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지, 국어적인 해석을 해서 그냥 5천 몇 억을 환수했다, 이것을 그냥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재판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대장동 문구가 아닌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 그 강제진단 사건은요, 워낙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심지어는 도지사나 경찰, 공직자들이 무사한 일, 복지부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려 5명이나 사살되거나 살인을 당하고, 정신병원 의사도 살인당하는 이런 사회적인 충격파가 있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강제진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사회적인 크다란 사회 문제들을 반영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 과정 중에 이런 급박한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축약된 표현 때문에 벌어진 이런 선거 사법 다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제가 예상컨대 한번 내일 선거 재판문을 한번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적시를 할 거예요. 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대담회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답변 오고 가는 과정에 충분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축약된 표현, 간략한 설명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토론이나 이 짧은 시간,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 이렇게 아마 선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대장동 문구, 이것이 저는 만약에 유죄로 선고된다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고를 한다면 2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다. 그래서 all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가 돼야 되는 거지, 한 개라도 유죄가 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나중 항고심에서는 물론 거기에 감액을 해가지고 도지사 직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이 선거 사법이라든가 형님 강제 진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 일은 절대로 단 한 개라도 털 것이라도 하나 부정적인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이것을 주구장창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도지사가 이 현재 계류된 기소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잘못된 잘못편 정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미친놈이 살인하고 정신병자가 살인하면 막아야 된다, 틀리나요, 맞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무사한 일, 복지부동, 보신주의에 시달려서 안 했다는 것 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유죄를 선고한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장동,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폐들과 이런 이해 세력들과 싸워서 시민의 품으로 이익을 환수했어. 이것이 부정당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문구 싸움, 문구 해석으로 그냥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검사사측 이 문제도 기존
기득권 세력들과 싸움에서 벌어진 이 싸움, 누가 도대체 부정 세력과 부패 세력과 기득권 세력과 싸운단 말입니까? 이것이 부정당해. 도대체 국민들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문법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재판부가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판부가 해왔던 판결들을 보면 꼭 이런 문구 해석, 그냥 단순히 국어 해석으로 접근하더라.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죄 아니면 유죄, 올 나싱 해야 되는 이유가, 뭐 50만 원을 선고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라도 지키는 게 얼마냐, 이렇게 뭐 안도하실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단순히 뭐 경기도지사만 하실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세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인데, 이것이 하나로 50만 원이라도 사법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다음 뭐 대선 토론회라든가 다음 어떤 이런 선거 관련해서 논란이 될 때 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너 사법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받지 않았냐, 유죄 판결 받지 않았냐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할 건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로 단돈 50만 원이라도 선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고가치, 이재명 도지사가 추구했던 이 업무가 부정당하거나 폄하당하거나 훼손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요, 이 공직사회는 거의 뭐 무사한 일, 복지부동, 보신주의, 명예퇴직, 이것이 거의 일상화가 될 거예요. 누가 이재명처럼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냐, 누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폐 세력과 싸우느냐, 기득권 세력과 싸우느냐, 기존의 구악습과 구제도의 모순점과 싸우느냐, 이렇게 하면서 누가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고 누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재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 재판이 유죄로 선고되면요, 일시에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요 복지부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로 선고되면요, 문재인 정부는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민주당은 아마 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2심 재판과 3심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두고 보아야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제거가 되면요 우리는 영혼을 팔아야 돼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문파 라이브라든가 젠틀 제인의 그 카페의 그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얘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음해하고 김진표를 지지하고 얼마나 이재명 도지사를 모욕 줬는지 아십니까? 문파 라이브 때 쏟아낸 이재명에 대한 저주적인 발언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똥파리들의 후원을 받고 자본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UBC, 그리고 문재인을 빨아주고 있는 이정열이라든가 뭐 장신중이라든가 다 보세요. 걔들이 하는 언행들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성까지 부족해 보이잖아요. 이런 애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한나라당에 팔아서라도요, 이 민주당을요 폭파시키고 붕괴시켜야 돼요. 제가 수십 년을 민주당 당원을 지지하고 민주당원으로서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제거가 되잖아요, 한나라당 편을 들어가지고 민주당을 공격을 할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없는 민주당은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백날 옳은 소리 민주당에서 해봤자 그게 진심성이 있습니까? 젠틀제인 막 문재인 대통령이 빠는 이 똥파리 새끼들이 붙어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정치적인 위난에 처했을 때 홍영표라든가 원내대표, 물론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로 바뀌었지만 비문 세력이 당선이 됐죠. 홍영표라든가 그 민주당 내 정치 배지들이 한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의 친구는 거의 없었고 한 명도 없었다고 봐도 뭐 다름없죠. 이재명 도지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거죠. 이런 민주당을 지켜줘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한나라당이 꼴보기 싫고 개나라당이 꼴보기 싫더라도 이재명을 제거한 민주당보다 오히려 지금은 더 예뻐 보일 가능성도 크다니까요. 오히려 이재명을 제거하는 민주당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로 민주당이 이재명을 외면하고 정치적 살인을 방치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민주당에 들어가서 뭐 똥파리들을 제거하자, 우리가 뭐 민주당에 가서 뭐 금문 똥파리들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재명 도지사가요 사법살인을 당하게 되면요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30년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라도요 민주당을 공격하고 문재인을 공격해가지고 문재인을 붕괴시켜야 돼요. 이재명이가 살아있을 때는 문재인을 지지해도 돼. 근데 이재명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끝인 거야. 문재인도 끝이고 민주당도 끝입니다. 민주당도 폭망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뭐 유죄가 선고되고 사법살인으로 제거된다, 그러면 뭐 정신질환자들이 살인을 하더라도 공직자들은 가만히 방치하겠죠. 바라만 보고 있겠죠.
자, 말이 길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을 앞두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신다는 분들의 비이성적인 발언들을 목도하면서 우리 안에 똥파리들, 세작들이 잠입해서 여러가지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야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내일 재판을 앞두고서는 약간 착잡하기도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재판부에서 보여줬던 고리타분한 그런 틀에 박힌 재판의 그 형태를 봤을 때는 거의 뭐 50% 안에서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 쪽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셌으니까 300만 원 정도는 선고하지 않겠냐. 그리고 6개월 정도 형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겠냐. 물론 당연히 집행유예겠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반대편에서는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로서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 재판 결과를 쭉 지켜본 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부의 그런 행태들을 한번 고찰해 봤을 때는 대장동 입문권 이것이 좀 문제가 5천억을 환수했다. 이 부분을 좀 건들고 나머지는 무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제가 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무죄가 돼야 되고 올 라싱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유죄가 되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그냥 하나의 시대정신이 무너졌다. 그리고 더 이상 공직자들은 더 이상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것이 팽배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상실했다는, 이 정치인을 상실했다는 많은 국민들의 그 상실감, 물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폐륜적 악의 이미지를 많이 덧칠을 해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1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재명 응원자들이 많은 홍보라든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런 억울한 점을 불식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일 1심 재판을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도지사의 1심 재판 이후의 일정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함께 1심 재판 직전까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응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들, 정치꾼들도 아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만 마음만 아리고 마음만 아파하고 했던 이런 순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을 앞두고 한 번쯤 모여보고 한 번쯤 모여서 소리 질러보고 한 번쯤 민주당이라는 이 정치 조직체에 대해서 요구하고 외침도 한번 발표해보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해주고 내일 재판을 한번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요. 네. 자, 내일 이재명 도지사님의 1심 선고가 무죄로 공소기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 재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해서 공소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공소장 일본주의를 해소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기각 결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정치 재판이 딜레이 되고 내년 총선 때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무죄 선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무죄 선고의 그 논리가 촘촘해야 된다. 그래서 항고심에 가서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내일 재판의 중요성입니다. 무죄가 선고가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판 결과를 보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이익 형량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70%를 인정하죠. 30%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예를 들면 반대측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원고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측 다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억울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재판부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딱 무기징역 선고하면 될 텐데 반대편 살인자의 변호인도 있고 그쪽에서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있고 또는 어떤 우발적인 살인이라더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들어가지고 살인자 편도 들어주고 피해자 편도 들어주고 적절히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걱정인 건 그거예요. 검사 측 편 조금 너희들도 고생했으니까 이재명 도지사에 한 200만 원 선고해주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해주고 정치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이재명 도의사 정치 지지자들한테도 욕 처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을 제거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은 이 재판부가 이재명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 무생을 완수했다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이재명에게 또 부분적인 유죄 선고를 하고 이런 정치적 타협 판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창훈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라면, 근데 최창훈이가 전해철이하고 또 상관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야. 출신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전해철하고 연락을 했는지 그거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항상 이재명 재판은 전해철이하고 연관이 있더라. 유무형에.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협적인 판결을 할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여튼 내일 1심 재판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선고를 기다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토닥거리는 그런 시간으로 내일 재판을 기다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김부선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참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프레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 한번 재판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야.